진짜 하이분이 말씀드린 유죄를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났고 안달이 났다는 거를 사실 재판 중에 굉장히 솔직하게 표현을 했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짐작을 하셨겠지만 그 양형 이유를 보면은 그게 다 드러나죠. 앞에 이제 조금 뭐 자락을 깔기로는 50년간 뭐 여러 가지 공무원, 외교통상 뭐 교섭본부장, 국무조정실장 뭐 이런 거를 하면서 국무총리도 하고 하면서 훈장도 받고 했어. 그거 알겠어. 그리고 내란회의를 네가 사전에 모의하지 않은 것도 알겠어. 그리고 만 79세 고령인 것도 알겠어. 전과도 없어. 최근에 경도 인지장애도 있어. 그거 다 알겠는데 근데 이거는 훅 건너뛰어서 또 갑자기 위로부터의 내란 그게 나오죠. 위로부터의 내란이야. 그러면서 친위 쿠데타야. 그러니까 내란. 그러니까 이 부분도 납득 못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양형 이후에서 훅 들이민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내란이라는 것은 쿠데타라는 것은 아래부터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일으키는 게 쿠데타하고 내란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납득 못 하시는 분들 이 논리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어떻게 내란을 일으킬 수 있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설명이 없이 그냥 양형 의해서 훅 들어오는 거예요. 친위 쿠데타다 이러고. 그러면서 그 위험성의 정도는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 왜냐? 그러니까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 그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 쿠데타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독재 국가가 되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가 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윤석열은 실패하기 어렵다는 친위 쿠데타를 실패를 했다. 뭐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정말 이렇게 생소한 개념, 친위 쿠데타, 위로부터의 내란, 이 중요한 양형을 갖다가 지금 15년을 구형한 거를 23년을 선고를 하면서 그 중요한 개념이 양형 이후에서 훅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문제의 그 랩이 나오죠. 12.3 내란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저항권을 아무렇지도 않게 주장하는 사람. 헌법과 법률에 정한 바가 없이 위헌 위법한 주장에 불과한 계몽적 계엄, 잠정적 계엄, 경고성 계엄을 당연하다는 듯 주장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양산을 하거나 그리고 또 이제 뭐 민주주의의 근본이 되는 선거제도를 정당한 이유 없이 부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양산하거나 그런 사람들의 상태를 더 심각하게 만들었다. 자, 이거 한덕수 변호인들은 이런 주장 안 했습니다. 누가 했겠어요? 증인으로 나온 이제 김용현 그리고 지지자들 그 변호인들의 행태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저도 물론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실 뭐 경고성 계엄이라든지 뭐 저항권 행사라든지 이거는 정말 저도 해서는 안 될 주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법조계에서 어떤 평가가 있냐면은 징역 15년 구형을 했잖아요. 특검이. 근데 징역 23년이 나왔잖아요. 8년은 김용현 변호인단 때문에 더 나온 것 같다. 김용현 변호인단이 정말 이진관 판사를 도발을 해서 이 8년이 더 나온 것 같다. 그런 평가들이 꽤 많습니다. 그거를 쓴 거예요. 지금 이진관이 판결문에 쓴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좀 감정적이죠.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게 피고인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양형 이유도 아니고 피고인은 정작 그런 주장도 안 했고 심지어는 계엄 선포가 내란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안 했는데 이렇게 바깥에서 있는 뭐 일부 극렬 지지자들의 주장까지 싹 끌어가지고 내가 이런 자들을 혼내주기 위해서라도 너에게 중형을 선고하겠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위상도 그 형의 가중사유가 됐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위상도 기존 내란 사건이 발생했던 시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있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게 양형 이유가 됩니까, 여러분? 이게 납득이 가십니까? 그러면서 기존 내란 사건들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기준이 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은 우리는 그러면은 뭐 다 이 무슨 절도죄 사기죄 이런 것들도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졌는데 뭐 사기죄 이런 것들 뭐 정말 뭐 몇천억을 해먹어도 징역 10년 안쪽으로 나오는 거 이거는 뭐 이해가 가시나요? 이런 식으로 이러니까 사실 정치 판결이고 정치 판사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판사가 양형 이후에 쓸 게 있고 안 쓸 게 있는데 너무 어떻게 보면 좀 자기적이고 감정적이지 않나. 이거는 저만의 반응이 아니고 실제 법조계의 반응도 그렇고 법원 내부의 반응도 제가 취재를 해봤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과연 판사가 양형 이후에 이렇게 쓰는 게 맞는가. 어떤 판사가 현직 판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재판 진행을 보니까 재판 때부터도 너무 감정이입을 한 것 같더라고요. 이진관 판사가 너무 감정이입을 한 것 같고
그렇게 무리를 하다 보면은 결국 후과가 따릅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문제 있는 판결이고 이런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라는 게 이제 현직 판사의 그런 그 따끔한 충언이고 그리고 또 사실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었다. 현직 판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직위원 가족을 할 거 아니야? 너무 가벼운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은 현직 판사들 중에 상당수는 재판을 진행하려면 차라리 그렇게 해야지. 좀 가벼워 보이는 건 문제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당사자들을 달래가면서 재판을 끌고 가야지. 이진관처럼 저렇게 근엄하게 당사자들하고 싸우고 막 감치한다고 재판 중단되고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되게 하수다. 누가 그렇게 하고 싶어 못해서 안 하는 거냐. 그렇게 하다 보면 재판이 파행을 가게 되고 그 김용현 변호사들 보셨잖아요. 뭐 진격의 변호사들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유튜브로 조롱하고 이렇게 정말 쓸데없는 판을 깔아주게 되니까 안 하는 거다. 어떻게 보면은 이진관은 하수고 이 지기현 판사 같은 그런 재판 진행이 고수일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판결이 나고 나서도 그런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혹시나 했으니 역시나였다. 그렇게 재판 중에 유죄의 예단을 그렇게 비치는 게 사법신뢰를 굉장히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런 반응들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판사들 아니고 일반 법조인들, 검사들 같은 경우 심지어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이거 양형이유 보니까 판사가 거의 민주당 대변인이네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무슨 정당에서 내는 논평인 줄 알았어요. 이게 양형 이유라고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니, 한덕수가 도대체 아무리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엄은 대통령의 비상대권 행사다. 그 부분에서 좀 제대로 주장을 하지 그래서 이거를 왜 안 했는지 의문이네요. 그런 반응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뭐 그런 반응들도 있었어요. 물론 이거는 법적으로 봤을 때 빼박 이 폭동 눈에 보이는 폭동이나 살상이 없더라도 내란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라는 그런 반응도 있었지만 반면에 검찰 내부에서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아니 이거를 탄핵을 했으면 됐지 이게 어떻게 내란죄까지 되냐 이런 식으로 정치를 계속 사법화하면 안 된다. 탄핵이라는 게 민주당이 하도 탄핵을 남발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탄핵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이 탄핵이 됐으면은 그만큼 정치적 책임을 진 것이다. 탄핵된 대통령이 더 뭘 할 수가 있겠냐. 그걸로 끝난 거다. 이렇게 내란죄로까지 의의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정말 무시무시한 사법 공포 시대를 맞게 된다. 그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챗 GPT로 돌려봐도 이제 그런 반응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형벌법규 해석의 엄격성 원칙에 배치가 되고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개념도 갑자기 느닷없이 등장을 했고 그리고 폭행협박 개념도 너무 넓게 해석을 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작위 같은 것도 너무 넓게 해석을 했다. 이것까지 부작위에 의한 내란이라고 할 수 있나. 그 부분 문제가 있다라는 챗 GPT도 이런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데 판단의 논리가 너무 빈약하다. 그리고 너무나 결론을 정해놓고 너무나 감정적이다. 너무나 정치적인 그런 언사로 도배가 되어 있는 판결문이다라는 게 제가 이 348쪽을 읽은 판결문 소감이었습니다. 천연목님 말씀대로 판사도 감정의 동물이라는 걸 전적으로 드러낸 판결이고 왜 그것도 있었죠. 그거 잠깐 준비했으니까 잠깐 보고 가실게요. 이런 식으로 감정의 동물이라는 걸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울컥 장면 한번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의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이러한 국민의 저항을 바탕으로 신속히 국회에 진입하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일부 정치인들의 노력, 대한민국 역사에 있었던 내란의 암울한 기억을 상기하면서 위법한 지시와 명령에 저항하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르더라도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행동에 의한 것입니다.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12.3 내란 가담자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 발생이 경미하였다거나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는 사정을 깊이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은 무죄.
자, 우리가 사법 판단을 받는 이유는 법과 원칙에 의한 판결을 받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궁금해하던 부분, 왜 대통령의 비상대권이 행사가 아니고 왜 내란인가?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답을 얻기 위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받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0조 가까운 판결문에서 4쪽밖에 안 되고 저렇게 판사의 울컥하는 벌컥하는 그런 내용의 판결문만 우리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저는 정말 저거는 사법부의 판사의 판단으로는 굉장히 부적절한 판단이고 부적절한 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